자, 표장의 유사 여부는 추후 맨 이 강의들의 전체 강의 맨 마지막 부분에 계속 판례를 중심으로 또 설명드리고요. 상표가 유상하기 위해서는 표장이 유사이고 또 상품이 유사해야 돼요. 상품. 예를 들어 A라는 브랜드가 뭐 예를 들어 A라는 브랜드가 A라는 상표가 표장이 자동차에 사용되면 예, A라는 다른 사람이 표장을 자동차에 등록받으면 A라는 표장을 다시 화장품에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비유사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유사 판단에서 상품도 비유사하면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장이 유사해야 되고 동일 또는 유사해야 되고 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해야지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 표장의 유사 여부를 앞에 이제 뭐 문자, 상표들, 예시, 판례들 쭉 보여줬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해서 일단 감을 익히면 되고 표장의 유사 여부는 판례가 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전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판례들을 계속 소개하면서 한번 쭉 보고 감을 익히도록 하고요. 이제 상품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상품의 유사 여부. 자, 일반 원칙은 지정상품 유사 판단 원칙적으로 상품 기준에 따른다. 이제 이건 특허청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유사군 코드로 따라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는 특허청에서 임의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게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심사 단계에서는 유사 범위 안에 들어가면 유사로 판단하고 거절 이유가 나오죠. 예,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르자면 품질, 형상, 용도, 생산, 판매 부분, 수요자층 등 거래 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 실적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양 상표가 서로 비유사하다. 그럴 때는 비유사한 거죠. 그래서 담당 심사관은 이제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심사관은 상품 기준과 달리 기정 상품 유사율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야,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심사 기준과 다르게 판단할 때는 정책 사무관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네. 심사하시는 심사관님에서는 통보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면은 심사 기준을 벗어나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사실은. 예. 근데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의 속성, 품질, 형상 뭐 이렇게 판단합니다. 끝이네요. 이렇게 해놨는데 몇 가지 한번 판례를 볼까요? 예. 몇 가지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상표 서비스 유사성 판례집인데요. 예. 화장품과 화장비누는 유사하다 판단했습니다. 화장품과 화장비누는 세정 용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세부 용도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인체 화장품용으로 사용된 점에서 광의 용도가 일치하고 화장품 회사가 사업 다각화 경향에 따라 인체 세정용 제품뿐만 아니라 영유아 제품, 목욕용 제품, 눈 화장용 제품 뭐 이렇게 판단해서 상품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어요. 향수하고 자동차용 방향제도, 인체용 방향제와 자동차용 방향제도 이건 뭐예요? 비유사로 판단했습니다. 향수 인체용 방향제는 주로 인체에 사용되는 화장품이고 화장품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되고 백화점이나 화장품 전문 대리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며 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이 수요하는 반면 자동차용 방향제는 자동차 실내에 사용되는 자동차 용품으로 자동차 용품을 생산하는 판매 기업이 생산하고 주로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수요자이므로 비유사다. 생산자도 다르고 소비자도 다르다. 그래서 인체용 방향제 향을 나지만 자동차용 방향제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판단했네요. 자, 이거 어떻게 천연가스하고 액화 천연가스하고 연료용 가솔린, 석유, 등유 가스는 똑같다. 천연가스와 연료용 가솔린은 채취 과정에서는 좀 차이가 있으나
탄화수소를 주성분한 물질로서 일반 가정과 수송기관, 공장,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 연료로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나 수요자가 중첩된다. 소비자와 수요자가 중첩된다. 감각기관, 약재, 원료, 의약품, 유사. 그래서 상품의 유사는 보십시오. 또 유사인데 모두 질병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분말, 정제, 캡슐 등의 형태에 제조되는 점에서 상품의 형상과 용도가 유사하고 양 지정 상품 모두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약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 부분, 판매 부분, 수요자 범위 등 일치하여 유사한 상품이다. 생산, 판매, 수요자. 의약품과 대뇌 기능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음식 보충용 식이요법과 유사한 코드는 일단 다 한 상황이죠. 잠깐 봅시다. 좀 뭐 쉬운 굴착기, 불도저 뭐 이런 거, 도로용 포장기계, 광산용 천공기 모두 건설기계 장비이고 일부 지정 상품 또한 건설 장비나 건설 현장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 장비나 이와 관련된 것들로서 거래 통념상 유사하고 선동용 상표 지정 상품 수와 양수가 그래서 이 사건 지정 상품 비율 일부 유사함. 비유사로 판단된 거 봅시다. 컴프레셔 이런 건데 절단기는 거고 전자부품 제조 산업에서 발생한 폐기물 취급, 정화, 처리용 연소장치 실온상표 지정상품 반도체 및 전자부품 폐기물 연소장치로서 전문적인 폐기물 처리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 제조되고 반도체 및 전자부품 생산 업자에게 판매될 것이 보이는 반면 선능력 지정상품 공사용 기계로서 건설 광산업체에 판매될 것을 보이는 생산 판매 수요자 등이 늘 달라 비유사다. 곡물 분쇄기와 뭐 유사공 코드 요 비슷한 요게 이제 문제겠네요. 가정용 전기 분쇄기하고 가정용 전기식 혼합기, 침대 보온기. 출원상표 지정상품은 음식물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계적 부품이 주로 사용되고 식품 영양학적 성능에 의해서 품질이 평가되고 주방에 비치될 수 있는 형상에 반해 선등록 상표는 인체 보온을 위한 것이고 전기 부품이 주로 사용되며 발열 효율, 절연성 등 전기적 성능에 의해서 품질이 평가되고 그 형상이 평면이거나 발의 모양인 사실,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 거래 실적을 볼 때 서로 유사자 보기 어렵다. 자, 이 보면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지 소비자, 생산자, 유통, 소비자 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과연 일치하는가, 어느 부분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가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공업용 전기 세탁기, 전기 탈수기, 전기식 세탁물 건전기 모두 전기를 이용한 세탁물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도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모터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것은 작동 원리와 동일한 점, 선등록 상표 지정 상품 아무런 한정 없이 공업용이 배제된 것도 아닌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용도 기능 작동 원리 생산 부분과 수요자 범위에서 일치하는 바가 있어 유사하다. 로봇과 반도체 제조 기계 장치. 예. 자, 요거를 제가 우리 단체 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특히 의견서 쓰는 분들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생산, 유통, 뭐 제조, 판매, 뭐 소비자 일치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유사 여부를 판단의 핵심적인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의 핵심입니다. 좀 이따 이제 그 상표와 서비스표 간의 유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품 간의 유사 판단도 하지만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유사 판단도 하죠. 일종의 이걸 결연관계라고 그러는데, 그 상품의 1류부터 34류까지는 상품이죠. 35류부터 상품 분류해서 또 뭐요? 45류까지는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같은 상품까지는 상품 간에는 유사 판단은 기본 그게 있는데,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도 유사 판단, 일종의 유사 판단을 해서 거절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라는 상표로 표장으로 그 카페업에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A라는 표장으로 타인이 그 커피 상품을 등록받으면, 출원하면은 할 경우 등록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커피와 카페업의 결연관계를 따집니다. 커피와 카페 결연관계. 그러니까 이 카페업을 할 때 이 커피라는 제품이 필수 불가결적으로 이렇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결연관계가 있는가,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커피와 카페업은 그래서 결연관계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빵하고 제과점 결연관계가 있죠. 초콜릿과 제과점 결연관계 있을까요? 사탕과 제과점 결연관계 있을까요? 결연관계 있다 그러면, 결연관계가 있으면 이거는 유사 판단합니다. 유사 판단해. 유사다. 유사. 이제 표장이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유사하다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빵과 빵 소매업 유사합니다. 커피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도매업 메뉴입니까? 35류죠. 유사합니다. 예. 유사. 그래서 서비스업과 서비스업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행위, 그 어떤 공급자의 행위에 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품과 유사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결연관계라는, 그러니까 좀 특수한 어떤 내용들을 판단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빵에 빵 소매업, 뭐 과자에 과자 소매업 이 유사하고요. 커피에 커피 소매업 유사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판례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용 상담업하고 립스틱, 마스카라, 매니큐어. 그 미용하는 쪽에서는 립스틱 뭐 이런 화장품 용구를 필히 사용하죠. 그래서 미용 상담업은 그 대상 서비스 화장품류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용 상담업 하면서 그 사용하는 그 제품들이 미용 상담 제품들이 미용실이나 이거 하면서 특정 제품이다. 그럼 미용실 간판하고 같으면은 동일한 공급자에서 서비스업자가 그 제품도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용 상담업은 그 서비스가 화장품에 속하는 것으로, 즉 치부 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이어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 서로 밀접한 관계 있고, 화장품 제조회사들이 미용 서비스나 미용 상담 서비스를 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거래 실종 용도 수요자 범위 상품 판매 장소 서비스 제공 장소 상당히 일치함으로 유사하다.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조직 프로그램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필히 다루죠. 필히 다루기 때문에 수요자 범위가 일치한다. 냅킨 용지, 치킨 종류 종이 박스, 치킨 전문 식당 체인업. 치킨 체인업 하면서 이런 종이 박스를 필히 사용하니까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골프는 골프치하고 스포츠 연구 소매업하고는 또 유사하다. 운동구 수선업하고 러닝머신, 운동기구들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자, 두유하고 식음료 판매 대행업하고는 또 유사하다.
닭고기하고 요리지도하고 일부 유사. 그 서비스업을 하면서 그 제품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가? 식용 콩기름하고 식당 체인업 등 음식점업. 이거는 비유사가 되어 있네. 응? 거래 실정상 식당업자가 식용유 판매업을 진출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거나 수요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식용유 콩기름은 큰 식품 회사들이 만들죠. 예, 작은 데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업계 나이스 크림, 마스크팩, 화장품 판매 대형 화장품업 유사하다.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한번 공부하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 유사 판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사람도 사실 심사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제가 뭐 경험한 바에 따르자면 심사관님에 따라서 기관 어떤 그 느낌이 서로 좀 틀려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유사 판단을. 그래서 실제로 한번 운도 따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략의 감은 익히셔야 됩니다. 네. 자, 상품과 서비스 유사 판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특히 표장의 유사 여부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판례들을 이 전체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